지난해 8월 김영숙 씨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2만 원? 에어컨 좀 틀었다고 이게 뭐야? 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같은 층 이웃집 박정자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자야, 너네 집 전기세 얼마 나왔어? 우리 집 이번 달은 6만 3천 원.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심지어 같은 해에 설치한 똑같은 브랜드의 에어컨. 그런데 전기세는 3배가 넘는 차이. 뭔가 잘못됐나 싶어 한국전력에 전화까지 했지만 계량기는 정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영숙 씨와 같은 상황이신가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은 켜야겠고 전기세는 부담스럽고 매달 반복되는 이 고민 올해는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연세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노년층이 에어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신 분들 중에는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몇 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무더위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7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밀,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면 손해다.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에어컨을 켜놓고 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생각입니다. 아까워서 절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기세를 2배로 올리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작년 여름 73세 최기남 씨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최 씨는 매일 오후 2시마다 동네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갈 때마다 에어컨을 끄고 5시에 돌아와서 다시 켜셨죠. 3시간씩 켜놓고 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하지만 제가 전력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어컨을 다시 켤 때 처음 10분간 소모되는 전력이 평소의 4배나 됐습니다. 실내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니 실외기가 죽어라 돌아가는 거였죠. 마치 언덕에서 정차한 자동차가 다시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켜둔 상태에서는 26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가끔씩만 돌아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은 겁니다. 첫 번째, 평소처럼 나갈 때마다 끄시고 두 번째는 켜놓고 나가시는 거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에어컨을 끄고 켰던 때가 켜놓고 나가는 것보다 1.8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내가 절약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낭비였구나. 그때부터 2시간 이내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월 전기세가 14만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진료, 마트 장보기, 동네 산책, 미용실 가기 정도는 그냥 켜놓고 나가세요. 단 하루 종일 나가시는 여행이나 멀리 계신 자녀분 댁 방문 같은 경우는 끄시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2-3시간입니다. 2-3시간 이내라면 켜놓고 그보다 길면 끄세요. 이것만 지켜도 한 달에 5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냉방과 제습 언제 써야 할까?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던데.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계신 내용입니다.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제습 모드든 냉방 모드든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전력 소모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오히려 더 쾌적하고 효율적입니다. 윤말순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씨는 관절염 때문에 습도에 특히 민감하셨습니다. 장마철이면 집안이 눅눅해져서 몸이 더욱 아프셨죠. 냉방만 틀면 춥긴 한데 끈적끈적한 게 영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1시간은 냉방 모드로 돌리세요. 실내 온도를 확실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이미 온도는 내려갔으니 제습 모드가 습기만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방법을 써보신 결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시원하면서도 뽀송뽀송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습도까지 낮아진 거였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한 날에는 이 방법이 일반 냉방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관절염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게 아닙니다.
냉방 1시간 후 제습 모드 전환.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여름철 눅눅한 날씨에 몸이 끈적하고 불쾌하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더위도 식히고 습기도 날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 바람 방향이 전기세를 좌우한다. 에어컨 바람을 어디로 향하게 하세요? 대부분 당연히 사람 있는 곳으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지라고 답하실 겁니다. 시원한 바람을 직접 맞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기세를 2배로 올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차이는 오직 바람 방향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요.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깔립니다. 머리 위는 여전히 뜨겁고 발밑만 차가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더워요 라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전기만 축내고 정작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바람을 위쪽 천장으로 향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장에 닿은 찬 공기가 벽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방 전체를 골고루 감싸는 거요. 그러면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에어컨도 빨리 목표 온도에 도달합니다. 실외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전기세도 확 줄어드는 겁니다. 노년층에게는 직접적인 찬바람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가 결릴 수 있거든요.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전기세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고 바람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리모컨에 바람 방향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나 천장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 에어컨 바로 앞이나 아래에 큰 가구를 두지 마세요. 장롱, 냉장고, 큰 소파 같은 것들이 바람길을 막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이번 여름 전기세를 반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99%가 모르는 마법의 버튼. 에어컨 리모컨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숫자 버튼, 온도 조절 버튼은 다들 아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버튼 하나를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자동 또는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절전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버튼을 제대로 아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 젊은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 모드가 뭐길래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30도인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실외기가 죽어라 돌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죠. 마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엄청나게 들겠죠? 하지만 자동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자동으로 출력을 줄입니다. 26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돌아가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요즘 에어컨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합니다. 35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동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에어컨 소리도 훨씬 조용해졌어. 밤에 잠도 훨씬 잘 와. 맞습니다. 실외기가 필요할 때만 돌아가니까 소음도 줄어들고 수명도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자동 모드에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이 여러분의 방 환경을 학습합니다. 만약 이때 자꾸 온도를 바꾸시면 에어컨이 잘못 학습해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된 에어컨은 자동 모드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 모델들은 자동이라고 해도 온도 조절만 할 뿐 진짜 지능적이지는 않거든요. 세 번째, 자동 모드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1도씩 조절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어보세요. 자동, 오토, AI, 스마트, 절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찾을 수 없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관련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 버튼 하나가 올여름 전기세를 반값으로 만들어줄 마법의 버튼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햇빛을 막아야 에어컨이 산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방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에어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입니다. 여름철 오후 2시,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열기가 하루 종일 집안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난로를 켜놓고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이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거요. 대신 실내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커튼을 연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는데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닫으니 28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4도나 차이가 난 거죠. 햇빛 차단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지니 에어컨이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목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커튼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 은색, 연한색 커튼을 쓰세요. 햇빛을 반사해서 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요즘은 햇빛 차단 전용 필름도 나옵니다. 창문에 붙이는 썬팅 필름인데 햇빛은 막으면서도 밖이 보이는 제품들이 있어요. 커튼을 치면 답답하고 밖이 안 보여서 싫다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풍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으시는데 이건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입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 놓고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과 함께 공기 순환을 도와주면 냉방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적당한 차단막 하나만 설치해도 올여름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6번째 비밀 실외기도 그늘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만 신경 쓰시고 정작 밖에 있는 실외기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외기야말로 에어컨의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실외기가 뜨거운 햇빛을 직접 받으면서 일하면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마치 한여름 떼약볕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당연히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하고 고장도 빨리 납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실외기 전용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철물점에서 파는 실외기용 덮개인데 햇빛은 막으면서도 통풍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격도 3만원 정도로 저렴했고요. 설치 후 한 달간 비교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집은 차양막 설치 전 전기세 11만 8천원에서 설치 후 8만 4천원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차양막 하나로 월 3만 4천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차양막 값은 한 달 만에 회수되고 그 뒤로는 계속 절약되는 거죠. 실외기 그늘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풍입니다. 그늘을 만든다고 실외기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실외기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공기 순환이 되어야 해요. 앞면과 옆면은 햇빛을 막되 뒷면과 위쪽은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베란다에 실외기가 있다면 창문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란다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시중에는 실외기 전용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형 차양막, 우산형 덮개, 가니, 지붕 등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7번째 비밀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30% 절약. 에어컨 필터? 그런 게 있나? 놀랍게도 에어컨을 몇 년째 쓰시면서도 필터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마스크를 여러 겹 써서 숨이 막힌 상태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니까 전기세가 치솟는 거죠. 실제로 한 집에서 확인해 본 일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필터를 청소하지 않았더니 필터가 먼지로 새까맣게 막혀 있었어요.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한 달간 사용해 보니 전기세가 9만 7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30%나 절약된 거죠. 에어컨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에어컨 앞쪽 덮개를 열어보세요. 대부분 위쪽으로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당기면 열립니다. 두 번째, 안에 있는 그물 같은 필터를 빼내세요. 손잡이가 있어서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칫솔로 살살 문지르면 먼지가 잘 빠집니다. 네 번째,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필터 청소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거나 펫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자주 해주세요. 요즘은 필터 청소 알림 기능이 있는 에어컨들도 많습니다. 화면에 필터 청소 표시가 나오면 바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터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2에서 3년 쓴 필터는 아무리 청소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에어컨 모델명에 맞는 필터를 주문하시면 1, 2만 원에 새 필터로 교체할 수 있어요. 새 필터로 바꾸시면 에어컨 바람이 훨씬 깨끗하고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8번째 비밀 온도 설정의 황금 규칙. 더우니까 18도로 해놓으면 더 빨리 시원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기세 폭탄의 주범입니다. 에어컨은 18도나 26도나 같은 속도로 냉방합니다. 온도를 낮게 설정한다고 더 빨리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8도로 설정하면 실외기가 죽어라 돌아가면서 전기세만 축냅니다. 권장 온도는 26도입니다. 26도면 더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풍기와 함께 쓰면 실제 체감 온도는 24도 정도로 느껴집니다. 바람이 땀을 증발시켜서 더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온도별 전기세 차이를 측정해 본 결과입니다. 같은 8시간 사용 기준으로 18도 설정 시 전기세가 24,000원, 22도 설정 시 16,000원, 26도 설정 시 10,000원이었습니다. 온도를 8도만 올려도 전기세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요. 그런데 26도가 처음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온도를 낮추지 마시고 선풍기 바람을 조금 더 세게 하거나 에어컨 바람 세기를 높이세요. 몸이 적응하면 26도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26도로 설정하시고 취침 후에는 27, 28도로 올려두세요. 요즘 에어컨에는 수면 모드나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내려가니까 에어컨이 굳이 세게 돌 필요가 없거든요. 9번째 비밀 실내 공기 순환이 핵심이다. 에어컨만 틀고 방문을 꽁꽁 닫아 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 공기가 나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방 안의 온도 편차가 심해집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는 차갑고 구석진 곳은 여전히 덥죠. 그러면 에어컨 센서가 계속 아직 더워요 라고 신호를 보내서 실외기가 쉬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만든 찬 공기를 방 전체에 골고루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풍기는 에어컨 반대편 벽 쪽에 놓고 천장을 향해 돌리세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순환되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실내 문도 살짝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5에서 10cm 정도만 열어도 공기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더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해집니다. 10번째 비밀 정부 지원금 최대 70만원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정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서 전기세, 가스비, 연탄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연간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만 가져가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고효율 에어컨 구매 시 일부 품목은 2, 3등급까지도 구매 금액의 10%,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 현금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복지 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오래된 에어컨을 새 것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주하시는 지역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세요. 올 여름은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비밀만 제대로 지키셔도 올여름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2-3시간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켜두고 나가세요. 냉방 1시간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세요. 자동 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실외기에 차양막을 설치하세요. 2주마다 필터를 청소하세요. 온도는 26도로 설정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정부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법을 쓰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 방향부터 바꿔보시고, 내일은 자동 모드를 써보시고, 모레는 필터를 청소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무더위에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못 트시면 열사병 위험이 있어요. 이제는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시면서 동시에 전기세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두가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